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리고 이렇게 두 번 매매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 주식을 하실 때는 퀀트 투자를 위해서 종목 스크리닝을 하실 때 주로 이제 어떤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종목 퀀트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퀀트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백테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전략을 펼쳤는데 과거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적합한 백테스트 툴을 이제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ETF를 투자해야 되나 개별 종목을 해야 되는 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 앞서 나가는 애취가 없으면은 ETF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분들도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개별 종목은 사실 어느 정도 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또 불안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수백만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뭐 팔로우하는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뭐 대단히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뭔가 그들을 뛰어넘는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아니면 뭔가 통계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저는 ETF가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미국 주식에서 이제 개인적인 애취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ETF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에서 그나마 좀 잘 먹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엑스체인지는 N이고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또 대형주랑 소형주가 각각 조금씩 또 다릅니다. 하는 게 대형주부터 먼저 볼게요. 대형주는 여기 보면은 라지 플러스죠, 그죠? 오버 10 빌리온, 그러니까 100억, 그러니까 마켓캡이 1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이 정도는 검색을 해줘야겠죠, 그죠? 이 정도 하고, 50% 이상 상승한. 그렇죠. 그리고 ROE도 꽤 중요하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뭐 여기서도 뭐 대충 요 정도, 하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32개 정도가 나왔네요. ROE는 30% 이상인 기업으로. 그렇죠. 그리고 1년 수익이 50% 이상이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32개 기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32개는 너무 이제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이제 많이 좀 찾아볼까?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요일을 조금 낮출 수도 있고요. 25% 이런 정도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37개 중에서 EPS가 가장 많이 오른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치 투자를 잘 하시거나 종목들을 조금 더 분석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뉴코어부터 뭐 스틸 뭐 이런 거를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직접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37개 기업 중에서 10개의 옥석을 찾아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스크리닝 작업이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미국에는 10,000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베이스가 좋은 기업들을 빨리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1년 수익 그리고 ROE.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EPS가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5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훌륭한 20개를 제가 나름대로 찾아내겠다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킬이 없는 걸 알게 되고 저는 그냥 여기 그냥 순위별로 삽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굉장히 싸네요. 퍼가 7도 안 되네요. 그러게요. EPS 성장률 굉장히 좋은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어닝이 너무 높아가지고 퍼가 싸 보이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가격도 올랐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마디로 시장도 우리랑 대충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EPS도 성장하고 펄은 낮은데 가격이 싸네 해가지고 최근 1년 동안에 2배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시죠. 이게 특히 미국 주식은 최근 1년에 많이 오른 놈이 계속 가게 되는데
오히려 내려간 주식을 쟤 많이 싸졌다, 쟤 사야 된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그 루징 웨이입니다. 네, 그럼 큰일 나요. 미국 주식에.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그 기업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 기업의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지 사실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안 하시니까. 저는 그런 공부 안 하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이나 기업 같은 걸 딱히 크게 분석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기업들이 통계적으로는 그 주가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수익률이 보통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업이 있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 하기에 적합한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생업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업 분석까지 이렇게 깊게 할 사실 시간이 안 되시거든요. 사실 그쵸, 저도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이 퀀트 투자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셨다시피 이런 기업들 찾는 거 되게 빨리 했잖아요. 우리 3분 만에 끝냈잖아요. 사실 이거. 그런데 그쵸. 3분 만에 내가 산 기업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을 투자해가지고, 주가 지수보다, 길게 보면은 보통은 더 높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한 3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기업들 뽑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한 3년, 5년 후에 보니까, S&P 500 내가 더 많이 벌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1위부터 10위 기업들 중에서, 잘 아시는 기업도 있으세요? 제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파이저는 누구나 알죠, 그죠? 파이저 당연히 알죠.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도 굉장히 이 리츠주 중에서 리츠군요. 유명한 종목인데 6위에 기록되어 있네요. 정말 미국은 신기한 게 이렇게 100억이라는 게 한국 돈으로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쌓여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한 절반은 모르거든요, 사람들. 엔비디아도 있네요, 보면 그죠? 여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마라톤도 들어봤다. 서기 쪽이죠. 로버트 하프는 뭐 하는지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도대체. 뭐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뭐 탑 10이 됐건 탑 20가 됐건 맞아요. 골고루 투자를 해서 시장을 이기는 그런 투자를 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주식이 되었든 한국 주식이 되었든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하고 훌륭한 기업을 사도 전체 장이 반토막이 되면은 내가 산 모든 주식이 같이 반토막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미국 장이 30% 50% 빠졌어. 근데 그러면은 내 주식이 200% 올라. 그러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 충격파를 우리 투자자가 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1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10에서 20% 이상 손실을 내면은 이성을 잃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금액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같은 작은 금액일 경우에는 뭐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냥 짜증나는 정도인데, 근데 그 금액이 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10% 잃으면 1000만 원 잃는 거고 20% 잃으면 2천만 원 잃는 건데, 그럼 이제 그 이성을 잃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걸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이상한 계좌주를 산다든지 아무런 전략 없이 코인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선물 옵션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건강도 해치고 돈도 날리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그렇죠. 완전히 악순환이죠. 최근에 그런 책도 하나 나왔거든요. 이제 김수현 씨라는 분이 그 소위 전업 투자자들이 출근하는 그 사무실에 2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무실을 거쳐간 사람이 200명인데 10년 후에 남은 사람 딱 2명이었다. 나머지 198명은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제 큰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뻘짓을 하다가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런 큰 손실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해가지고 바이 앤 홀드를 하면은 절대로 그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한 게 그 자산 배분 또는 뭐 동적 자산 배분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ETF에도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많이 오른 놈들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고 이제 많이 떨어지는 놈들은 계속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S&P 500이 투자하는 스파이라는 ETF가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이 투자하는 이파라는 ETF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고 그럼 얘네 둘의 최근 1년 동안의 수익을 보고 이 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놈에 일단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일단 베이스고요.
그런데 그 최근 1년 수익을 봤는데 스파이도 그렇고 이파도 그렇고 마이너스 수익을 냈습니다.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둘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둘 다 싹 치워버리고 그냥 미국 채권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주식을 안 하고 이제 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죠. 한 달에 한번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 1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스파이가 많이 올랐나 이파가 많이 올랐나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러면 미국 채권으로 가. 이게 다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복리 15%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19%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19%도 작지는 않은데 이제 그래도 50% 60% 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손실보다는 네. 더 작은 손실을 훨씬 더 적게 되는 하니까. 거죠. 네. 예. 그 19% 손실이라는 게 50년 동안 최악의 순간에 19% 잃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상 19% 잃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가장 최악의 순간에 이렇게 잃었다는 거고 이제 그런 전략들 이걸 소위 마켓 타이밍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근 수익을 봐가지고 잘 나간 놈에 들어갔다가 얘네들이 다 별로면은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거. 이제 그 요런 전략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듀얼 모멘텀 전략 빼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에. 그래서 그 여기 전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전체 자산을 듀얼 모멘텀 전략이 몰빵하는 것보다는 여러 전략이 또 분산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 최악의 경우에도 10% 이상 잃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마법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면서 네네. 또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다 피해가는 거죠. 시장의 네. 손실보다 더 네. 적은 손실을 내는 그렇죠. 그런 방법인 거니까.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미국 주식이 계속 상승장이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역V처럼 팍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보통 가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가 마팅이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미국 주식도 그 모든 주식등이 다 그런데 네, 근데 그 이렇게 마켓 타이밍 전략을 쓰면은 소위 위에서 조금 횡보하고 비실비실할 때 이미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팅이가 가는 이 구간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아까 이제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ETF랑 네. 그 두 ETF를 글로벌 주식의 네. 이파, 네네, 예. 그러니까 1년 전과 네. 비교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의미가 네. 몇 프로 올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1년 네. 전보다 그죠,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1년 전엔 예를 들어서 스파이가 100불이었는데 네. 지금은 120불이다. 네. 만약에 혹은 뭐 95불이다. 아, 네. 그럼 둘 다 1년 전보다 하락했다. 네네. 그럴 때는 그냥 주식을 과감하게 접는 거죠. 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채권으로 안전자산으로 간다. 그렇죠. 넘어가는 거. 그 쉬는 겁니다, 그때. 예. 네. 1년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예를 들면 6개월 전 또는 아, 네. 3개월 전. 저기 보면은 그 1년이 너무 길다라고 그럴 하셔가지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최근 한 달 수익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뭐 VA라든지 뭐 DA라든지 이제 그런 전략들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좋냐 아니면은 그 1년으로 보는 듀얼 모멘텀이 좋냐 그거는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래. 최근 한 달을 강조하는 요 전략이 좋냐? 아니면 그냥 최근 1년 수익을 본 긴 전략이 좋냐? 모를 경우에는 그 자산을 50대 50으로 넣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네. 그럼 그 체크하는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은 월말에 한 번 보기는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갈아 끼울 때가 왔는가? 아닌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보니까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계속 스파이가 앞서 있는데, 이번 달부터 이파가 역전을 했네? 하면 스파이를 팔고 이파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보면서 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직장인이 매일매일 포트폴리오 보는 거는 좀 무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할 일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한다고 네. 뭐 또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한 5분, 10분 짬내가지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 퀀트 투자를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뭐 구글을 샀다라고 치면은 더 이상 이 넷플릭스나 구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려가도 고민이고 올라가도 고민입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팔아야 돼? 사야 되나? 하고 내려가면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씨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전부해야지 해야 되는 거 전부야? 손절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퀀트 투자라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룰이 제시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이 전략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넣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넣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리 정한 겁니다. 얘를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매수를 넣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그 프로세스를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매매 기법 관점에서 네네. 펀드 투자의 어떤 뭐 그냥 좀 일반적인 룰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타임으로 리밸런싱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에서 4월 그리고 5월에서 10월 이렇게 두 번 매매를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11월, 4월엔 주식 시장이 굉장히 높고 5월, 10월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도 길게 보면요. 물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4월에는 보통 주식 비중을 크게 5월, 10월에는 작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1월에 산 주식을 4월 말에 팔아버리는 거를 룰로 합니다. 얘네가 올랐든 말았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손절, 익절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개별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최악의 경우 50%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20% 이상 떨어지면은 무조건 손절하는 거가 하나의 규칙입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쪽 그 플랫폼이 잘 나간다든지 뭐 신상품이 나왔다든지 경영진이 너무 좋아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는 주식을 파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사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를 언제 팔지, 그거를 시간으로 잡든지 가격으로 잡든지 이유로 잡든지 이제 그거를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산 다음에 언제 팔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은 개별 종목을 주로 하시고 네. 미국 주식은 ETF를 주로 글로벌 하시는 ETF, 예, 그죠. 네. 전체 자산 배분은 어느 정도 돼 있으신가요? 뭐 7대 3, 뭐 아, 8대 그 2.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국내와 미국을 국내와 미국, 네, 그렇죠. 그것도 거의 5대 5인데요. 예, 네. 근데 그 글로벌 ETF가 늘상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또는 해외 주식시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는요, 소위 모멘텀을 보고 보통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그 미국 주식의 모멘텀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스파이, QQ식 이런데.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미국 시장이 좀 꼬꾸라지고 이제 다른 시장에 각광받는다. 또는 뭐 금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아마 그쪽으로 갈아탈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는 저는 거의 철저히 모멘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퀀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미주부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